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수술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이송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좌측의 목뒤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긋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 찢어진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수술은 1월 2일 16시 20분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자, 그나마 다행입니다. 순조롭게 지금 회복이 돼 가고 있대요. 어떤 상태인 겁니까? 현재는 이제 일반식까지는 못하고요. 미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원래는 그 천준호 의원이죠. 대표 비서실장과 그밖에 이제 정무실 직원들 당무직 그 보좌진들도 같이 병원을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당인사들은 다 병원에서 빠진다고 하고요. 가족들만 이제 일반실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제 1인실 일반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인과의 접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면서 당분간은 야권 인사들의 면담이나 접촉, 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 수도 있다, 뭐 대통령실 참모들이 와서 병문안을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한간에 있었는데 당분간은 그런 일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퇴원 시점에 대해서는 뭐 의료진 소견으로는 최대 2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2주까지? 예,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차도를 지켜봐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당무가 지금 선거 앞두고 이것저것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회복이 되는 대로 당무에 좀 복귀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직 병원이잖아요. 다음 주는 돼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이른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된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금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의를 요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제의를 요구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검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국무회의예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면 대통령이 이 거부권에 대한 재가를 해야 됩니다. 재가가 아마 곧 있을지 아니면 오후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이 특검법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술과 관련해서 집도위가 이제 브리핑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이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환자에게서는 피부를 지나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대개 수술장에서 정확히 측정한 것도 1.4cm가 나오고 육안으로 봤을 때 대개 2cm의 창상 내지는 자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칼에 의해서 가격당해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열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즈도 축소하는 뒤에 숨은 의미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1.4cm인데요. 어제 서울대병원 측이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당국이 1cm라고 해서 이거 가짜 뉴스다. 왜 축소하느냐라고 했는데 당시 브리핑에서는 2cm로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만 2cm는 아니에요.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1.4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술 부위의 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다행히 회복 중이긴 합니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대병원으로 갔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 지금 의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술하려고. 그런데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걸 두고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특권 의식서 나와 지역 의료는 무시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라는 지적이 하나고, 무엇보다 부산 의료계가요 지금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이런 식이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리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산시 의사회에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의 상태가 위중했다면, 정말 그렇게 위중했다면 시간을 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면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위중하지 않았으면 굳이 소방헬기까지 탈 이유는 뭐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 몸에 이 건강에 큰 위해를 받는 상황에서 이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재명 대표는 공인이니까요. 이재명 대표 주변 참모들의 정무적인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 응급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순간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응급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장면이 하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헬기가 뭐 1초 만에 서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대병원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노들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차로 서울대병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왜 부산에서 치료 안 하고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부산대병원은 지금 외상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이재명 대표 측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고착화된 대학 서열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역 공공의대라든지 지역 의사제 이러면서 지역의 의료 체계를 좀 살리자라는 주장을 해왔던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소방 헬기 한 번 띄우는데 한 3천만 원 든다고 해요.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 소방 헬기를 불러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겠느냐?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 쪽의 특권 의식, 이 지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이제 당시는 이 대표의 상태가 어떤지 일반 국민들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빨리 좋은 병원 가서, 뭐 좋은 병원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치료를 받는 게 낫겠지 했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굳이 그냥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왜 갔느냐라는 지적인 겁니다. 물론 가족의 입장은 다르겠죠. 뭐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해도. 자,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얘기가 조금 달라요. 서울대병원 측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송목 정맥에 손상이 의심되었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 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요구한 게 아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전원을 요청해서 우리는 받아들였을 뿐이다. 부산대병원에서 환자를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래? 중환자네. 그러면 우리가 수술할게요. 전원하세요. 보내세요라고 했다는데, 근데 부산대병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최소 뭐 기본적으로 며칠은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어쨌든 뭐 가족들이나 뭐 당에서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뭐 서울로 가서 하자는 식으로, 그런 결정들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가족들하고. 예. 예. 자, 이게요, 누가 전화를 했느냐 그러면 누가 서울대병원에다가 우리 그쪽으로 갈게요 라고 했다는 게 지금 명확히 지금 아직 안 드러나고 있는데, 부산대병원에서는 우리가 왜, 그럼 우리가 못하니까 서울대병원한테 해달라고 우리가 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 서울대병원은 그쪽에서 요청했으니까 우리가 한 거죠 라고 얘기하고,
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부산대병원 측의 입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할 생각이었지만은 이 대표 가족 측의 요청에 의해서 어허. 그냥 가족이 요청했으니까는 전원을 센터장으로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그 부산대병원 그 권역 외상센터장 김영대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여러 번 보도가 나왔지만은 부산대병원의 외상센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순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대표를 수술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 가족 측에서 서울대병원 측으로 전원을 원했고 그리고 지금 이 전원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제 아, 천준호 비서실장이 네, 우리가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그저 인터뷰 내용대로 서울대병원 의료실장이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 대표 가족 측에 이제 전원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환자 상태를 서울대병원 측에서 물어봐서 설명을 해주고 뭐 혹시 뭐 그쪽에서 가족이 요청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센터장으로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부산대병원은 실제로 자기네들이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전원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전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환자를 돌봐야 되는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서 뭐 센터장으로서 뭐 전원에는 동의를 했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볼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이렇게 병원끼리 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오늘 오전에 정무부실장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 참모진이 한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가족들의 간호를 받기 위해서 보좌진들은 최대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우리가 헬기를 부르고 닥터카를 부른 게 보좌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부산대병원에다가 가족의 이런 의사를 전했을 뿐이고 부산대병원이 이송하여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대병원과의 공조하에 이송하게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부산대병원이 먼저 자체적으로 나서서 전원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하니까 만약에 부산대병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응급적으로 수술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부산대병원이 이송 결정을 내리지 않고 즉각 뭐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법한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송 결정한 부산대병원에도 어떻게 보면 결정을 내렸던 그 당시에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왜 다른 서울에 그러면 뭐 여러 병원을 놓고 왜 서울대병원과 접촉이 됐는지 그럼 대표 측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다 연락을 해서 헬기를 좀 띄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서울대병원 쪽에서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한 건지 등등 뭐 구체적인 재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의문점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부산대병원의 지금 불만이나 문제 의식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송 결정이 나면서 브리핑을 통해서 잘하는 병원, 후유증 이런 걸 고려해서 목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잘하는 데 가서 해야 할 것 같다. 가족들이 원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기자들한테 했거든요. 잘하는 병원. 예, 그런데다가 이제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에서 훌륭한 의료진이 필요했고 이거는 심도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뭐 경험 많은 의료진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산대병원이 전원을 요청했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버리는 바람에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의료진이 그럼 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전원을 요청했다라는 취지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 병원 대 병원의 싸움으로 좀 더 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것까지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청래 의원이 뭐 나서서 아니, 잘하는 병원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정청래 의원이 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 또 이게 왜냐하면 부산 지역 민심과도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잘하는 병원이라고 한 거야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지 내가 서울대에다 전화해서 내가 무슨 응급 그쪽으로 가겠다 전혀 그런 사실 없다. 그럼 보도하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이 잘하는 병원이다라고 얘기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병원에다 전화해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한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뭐 전반적인 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발언 경이야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민주당은 그 부산 관련해서 다 놓친 거예요. 어제 그 사건이 있었던 데가 어디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그 부지 보러 간 거 아니었어요? 부산 민심에 관련된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거기서 피습 사건이 있었는데 부산대 병원에 있다가 이런 논란을 남기고 서울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더 잘하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럼 부산대병원은 덜 잘하는 병원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외상치료 가장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병원은 의문의 1패를 당하는 겁니다.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걸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계속 변명이 꼬이고 있잖아요. 다음에 헬기를 뭐 어떻게 누가 요청을 해서 떴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유사일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응급 환자가 아닌데 소방 헬기를 동원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처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비하되는 거 제가 뭐 이렇게 바람직하다고는 보진 않지만 이왕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만큼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말하시는 것 중에 이것도 이제 정무적인 해석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회복이 됐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의 민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민심을 살피러 갔어요. 가덕도, 특히 다른 곳도 아닌 가덕도. 비습을 당했습니다. 부산대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어도 충분히 지금과 같은 결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산에서 지금까지 머물면서 가덕도 상황을 물어본다든가 부산 민심을 조금 더 얘기했더라면 아마 선고 판세에서 부산이 지금의 어떤 부산 의료진의 민심과는 많이 달랄 수도 있는 기회였다. 그렇죠. 부산 전체 민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분의 정치 행보가 어떤 진실성이 담보돼 있구나.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 판단을 안 내렸을 것이고 제가 반복하지만 그 주변 참모진의 정무적 판단, 상식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족했다. 이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변인이시고 정치권에 계시니까 정무적 판단을 냈으면 차라리 그때 부산에 계속 머물렀으면 부산의 민심이 오히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지금 아프신 분 계시니까. 근데 지금 나으셨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고 나서 지금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상하게 비화될 일이 사실 아닌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너무 좀 해석 과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목이 찔렸어요. 사람 정말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응급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가족 입장에서는 물론 부산대 훌륭하죠. 지금 저는 의료기관을 비교하는 거는 전혀 의미도 없고 본질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원했고 그리고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부산대에서도 우리가 수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충분히 환자를 이송해서 다른 곳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계속 받아도 좋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왔는데 마치 부산대여서 서울대병원이어서 이게 무슨 지역 차별이냐 이런 것처럼 계속 비하가 되는데요. 부산대 굉장히 훌륭한 의료기관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약간 그런 설명 그러면 또 이제 부산대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부산시 또 의사들이 그런 성명서를 냈는데 이게 무슨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특혜를 계산해서 나 무조건 서울 가야 되겠어 이런 사안은 전혀 아니고 그리고 헬기 이송 같은 경우도 의료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소방본부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요건에 합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후에 무슨 정치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신다면 민주당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밝히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상황은 흉기에 찔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것. 그게 동맥인지 정맥인지는 의사들이야 현장에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판단할 수 없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결정이었다는 점까지는 같이 말씀을 드리죠.